집들이 다 낮아. 그리고 다 예뻐. 거주하시는 망원동의 약간 확장팩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 그렇죠. 망원동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는 핫플레이스인데, 여기도 똑같은 핫플레이스인데, 거기는 도시의 핫플레이스라고 하면 여기는 기와집도 너무 많고, 예스러운 집이나 공간이나 막 물건이나 그런 것들이 더 많아서 옛날 도시 핫플레이스? 제가 이제 지나온 시간을 촬영을 많이 했는데 네. 펜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출연자의 펜션. 거의 역대급 펜션이거든요. 네. 어떡해! 와, 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화면으로, 드라마로만 본 곳을 제가 현장 답사로 왔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여기 온다고 영상 자료를 엄청 찾아봤는데 이거 그냥 와야 됩니다. 이거 그런 영상으로 보는 거로는 담을 수 없어요. 아, 화성행구. 성우 전진아의 지나온 시간. 화성행궁 물길. 팔달산에서 시작된 물길이 낭남원 앞에 연못으로 유입되어 우화관 내산문 밖 마당을 가로질러 흐른 뒤 행궁을 둘러싼 큰 물길과 합류된다. 발굴 조사 결과 화성행궁의 물길은 근대기까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현재 도시 여건을 고려하여 연못을 통과하여 흐르는 물길과 우화관 내산문 밖 물길만 복원하였다. 안녕하세요. 지나온 시간에 성우 전진아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수원에 왔습니다. 제가 그때 왜 노량진에 용양봉저정 간 적 있잖아요. 저희 한강대교 있는 쪽에 정조님이 만들었던 배다리를 보러 있던 위치를 찾아가 봤는데요. 그때 제가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장소가 수원 화성인데요. 제가 드디어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첫 번째 장소 화성행궁을 찾아와 봤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일지 정말 저랑 함께 가보시죠, 여러분. 시민의 힘으로 다시 만난 화성행궁. 화성행궁이 35년간의 복원공사를 마치고 2024년 4월 24일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돌아왔다. 24년이면 2년 전인데요. 얼마 안 됐네. 이는 심재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수원문화원장을 비롯해 민선 1, 2기 수원시장을 역임한 그는 화성행궁 복원을 포함해 1997년 수원 화성의 세계유산 등재, 2002년 한일 월드컵 유치,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 등 수원의 문화 발전을 이끈 인물이다. 1989년 봄, 향토사학자 이승원이 규장각 서고에서 화성행궁 채색도를 발견하였다. 이 일을 계기로 그해 10월 김동휘를 중심으로 89명의 시민들이 모여 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를 결성한다. 학술대회, 시민 캠페인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복원추진위원회는 임사빈 경기도지사로부터 행궁터에 있던 경기도 수원의료원의 이전 결정을 이끌어내며 복원의 서막을 열었다. 그래서 1989년 봄부터 복원을 시작했대요. 그리고 24년에 완벽하게 복원을 했습니다. 수원 화성행궁 1796년 정조 20년에 창건했다.
화성행궁은 조선시대 지방에 건립된 행궁 중 최대 규모다. 정조 13년에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부 읍치 자리로 천장하고 읍치를 팔달산 아래로 옮기면서 신수원부의 관청으로 건립되었다. 화성행궁은 평소에 관청으로 쓰이다가 국왕이 행차하면 국왕과 수행 관원들이 거처하는 궁실로 이용되었다. 정조는 혈룡원 천장이 있던 1789년부터 죽음을 맞이하던 1800년까지 모두 13차례 화성행궁에 머물렀으며 1795년에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잔치를 이곳에서 거행하였다. 그러나 1911년부터 일제가 화성행궁을 병원과 경찰서로 쓰려고 개조 또는 철거하여 현재는 낭남헌과 노래당만 본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수원시는 1994년부터 발굴조사 결과와 화성성역 의궤를 바탕으로 복원사업을 실시해 2002년에 중심권역을 복원했고 2023년에는 우화관과 별주권역을 복원하였다. 발굴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일부 건물과 담장은 복원하지 않았다. 다 복원한 건 아닌가 봐요. 이렇게 그림으로 안내까지 되어 있어서 좋은데요. 와, 내가 여기를 들어가다니.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군요. 여러분, 저기 안내소에서 입장 표를 사셔야 해요. 5시 반에 나가야 되네. 와우. 오른쪽에 안내소가 있거든요. 안내소에서 이거 달라고 하니까 그냥 주시네요. 여기 관광객들이 진짜 많이 오는 곳이래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요 문으로 들어가서 안내 표지가 또 없나? 안내 표지가 또 없네. 와, 여기 어르신들도 앉아 계시고 그냥 너무 편안하게 쉴 수 있어서 좋은데요. 왜 못 들어가게 하는 데도 많고 못 앉게 하는 데도 많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앉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쪽에 드디어 회갑잔치를 하신 봉수당이 있습니다. 맞지? 봉수당. 그러면 이렇게 이쪽까지 다 해서 회가변을 하셨구나. 봉수당은 화성행궁에서 가장 위상이 높은 건물이래요. 조선 정조 13년에 고을 수령이 나랏일을 살피는 동헌으로 지었다. 처음 이름은 장남원이었으나 1795년 해경궁 홍씨의 회갑년을 계기로 봉수당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궁궐에서는 대비나 상황이 머무르는 건물에 목숨 숫자나 길 장자를 붙이는 전통이 있어 해경궁 홍씨의 장수를 기원하며 이름을 바꾼 거래요. 저렇게 안에 모형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는 이제 봉수당 뒷면인데요. 이렇게 친절하게, 여기가 왜 관아로 쓰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글 읽는 황관, 봉수당과 장락당 뒤편에 행객이 위치한 공간으로 황관이 서책을 보고 있는 장면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방을 모형을 만들어 놨는데 생각보다 작지 않아요? 옛날 시골에 제가 나주에서 태어났는데요. 시골집이 있었거든요. 똑같아. 마루가 이런 마루였어. 그래서 그냥 이런 것만 있지 않고 이 안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그렇게 실물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는 아이디어를 쓰셨네요. 단장하는 상공. 상공은 여기서 단장했어? 수원 화성이 전쟁을 위해서 쌓은 성이잖아요. 근데 사실 조선시대에서는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고, 조선 이제 지나고 대한제국 시절에 일제가 들어와가지고
병원, 학교 뭐 이런 걸로 다 훼손시키고 짓고,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 때 많이 대부분 훼손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복원 아까 했다고 우리가 읽었었잖아요. 읽어서 다른 것들은 다 복원된 그 느낌이 나는데, 이 건물 몇 채, 아까 이거는 그대로 훼손되지 않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 건물이 이건가 봐요. 낭남헌? 저기 있다. 낭남헌은 화성행궁에서 공식 행사나 연회를 열 때 사용하는 건물이다. 중국 한나라를 세운 유방이 부하들 덕분에 나라를 세울 수 있었음을 감사하며 낙양의 남궁에서 연회를 베풀었다는 이야기를 본떠서 이름을 지었다. 정조는 1795년 을묘 원행 당시 낭남원에서 수원의 백성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목과시험을 치르고 상을 내리는 등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그러니까 보통 왕이 행차 가잖아요. 뭐 남한산성 행궁, 강화도 행궁 뭐 이런 행궁들이, 온양 행궁 뭐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한양 외에 기거하는 궁을 행궁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200칸 내외였대요. 200칸에서 뭐 조금 더 넘거나 덜 넘는 게 기본인데, 제가 듣기에는 500칸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행궁입니다. 득중정. 아, 여기 활 쏘는 정자래요. 그러면 저기서 목과시험도 보고, 여기서 그러면 뭐 활도 묻고 하니까 여기서 두 개 다 했구나. 득중정은 활을 쏘는 정자로서 조선 정조 14년에 지었다. 활을 쏘아 맞으면 제후가 될 수 있고 맞지 않으면 제후가 될 수 없다라는 구절을 본떠서 이름을 지었다. 본래 낭남헌터에 있었으며 정조가 글씨를 쓴 현판이 걸려 있었대요. 근데 1794년에 건물을 지금의 위치로 옮기고 임금이 활을 쏘는 어사대를 특별히 마련했다. 정조는 수원에 올 때면 득중정에서 활을 쏘았다. 정조가 행궁에 올 때마다 여기서 활을 쏘셨대요. 이렇게 올라오면 내포사래요. 여기가 내포사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행궁에 소식을 알리는 역할을 하던 군사시설이래요. 군사시설. 이걸로 치나 보다. 여기 종은 없는데 이런 거 많이 봤는데, 그쵸? 여기 뭐가 이렇게 달려있었고 막 이렇게 치는 거. 그래서 알렸다고 합니다. 밑에 다 보이는데요? 나무 때문에 잘 가려져서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가 지대가 높아서 보이긴 하네. 이거 화성 성역 의궤에 있던 그림들인 것 같아요. 여기다 일렬로 쫙 해놓은 거 보니까 그때 우리 노량진 지하에서도 이거 보지 않았어요? 그죠? 이거는 화성 성묘 전배도. 그 다음에 서장대 성조도. 이거는 그 밤에 그 군사들을 수원 화성에 쫙 불러서 불 들고 약간 뭐라 그러지? 군사 훈련을 했는데 그 그림인 것 같아요. 봉수당 진찬도. 이거는 회가변. 그래서 이렇게 돌 크기나 문 모양이나 심지어 그 안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너무나 상세하게 적혀져 있어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대요. 많이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거 의궤대로 지었다 해서 인정이 된 거죠. 수라상은 아침 저녁 하루에 2번 올리는데 기본 음식 외에 12가지 찬품이 준비된다. 수라 중간에는 간편한 죽과 미음, 다과를 올린다. 그럼 임금님
밥상인 거죠. 생각보다 작은데? 하긴. 정조는 저렇게 엄마한테는 어마어마한 회감년의 음식들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본인은 되게 그 잔치 속에서도 검소하게 드셨대요. 나는 괜찮으니까 조금만 줘라. 이렇게 하시고. 유여택은 수원읍을 옮긴 이듬해인 정조 14년에 지은 건물이래요. 1790년에. 화성 축성을 시작하던 1794년 가을에 중축되었다. 처음 건물은 은약헌으로 부르다가 중축 후에 이름을 바꾸었다. 유여택이란 시경에서 주나라의 기산을 가리켜 하늘이 산을 만들고 주시어 거처하게 하였다라는 고사를 인용해서 지은 이름이래요. 정조는 유여택에서 신하들의 보고를 받고 과거 시험에 합격한 무사들에게 상을 내리기도 했대요. 1762년 영조 38년 윤 5월에는 정조 임금의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비운의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뒤주와 관련된 속담으로는 뒤주 밑이 긁히면 밥맛이 더 난다가 있으며 무엇이 없어지는 것을 보면 그것이 더 애석하게 여겨지고 더 간절히 생각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뒤주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써 있는 것 같고, 여기 안에서 있었던 사도세자의 죽음도 알려주고, 이 안에서 난 잠깐도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냥 보고 있는데도 숨 막혀. 너무 작은데? 어떻게? 지금 화성 행궁을 거의 1시간 좀 넘게 곳곳을 둘러보고 보려고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그냥 무턱대고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임금님이 제2의 궁으로 생각하시고 지으셨다고 하고요. 그 규모도 엄청나다고 하니까 되게 좋으네요. 막상 방문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미로 같아, 미로. 이야, 이 수원 화성 안에 화성 행궁이 있는데, 행궁이 왕이 기거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세자의 묘를 이쪽으로 이장을 하고 행궁을, 거기에 가기 위한 행궁을 여기다 지은 건데, 여기 지을 때 행궁의 규모를 잠시 들르는 능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이 행궁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화성 행궁을 지을 때 어떤 내용이 한중록에 기록되어 있었냐면, 순조가 15살이 되면 양위를 하고 왕을 이제 물려주고 본인은 이제 뒤로 물러나서 이곳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남은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글이 그런 얘기를 어머니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경궁 홍씨가 그 내용을 기록을 해놨고, 그런 것들로 유추하고 그다음에 화성 행궁 규모와 그 수원 화성의 큰 크기를 볼 때 사람들이 이제 정조의 마음을 짐작하는 거죠. 아까 저쪽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행궁은 기본적으로 200칸 내외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행궁의 칸은 500칸이 훨씬 넘어요. 대부분 그냥 잠깐 머무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200칸을 넘지 않는, 200칸 내외로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 돌아봤지만 엄청 크잖아요. 500칸이 넘고 거기에 뭐 그 악기도 있고 뭐 관리 집도 있고 뭐 심지어 여기서 시험 볼 수 있는 곳도 있고 시험장도 있고 어마어마한 갖출 건 다 갖춘, 그러니까 제2의 왕궁으로 만들어서 본인이 그 태조 이성계처럼 상왕이 돼서 그다음에 순조한테는 왕 자리를 주고
본인의 이제 상황이 돼가지고 이곳에서 머물면서 왕권의 안정을 꾀하려 하지 않았을까라는 역사학자들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원 화성의 이 화성 행궁은 정말로 한양 다음 가는 제2의 왕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해경궁 홍씨가 33년 만에 남편을 만나러 이곳에 와서 회감년을 열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분이 동갑이었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다 같은 해 회갑이었기 때문에 60이 되는 회갑연을 그 의미로 이쪽으로 오셔서, 원래는 여인은 궁 밖으로 나가지 못하거든요. 능에 같이 따라가지 못해요. 따라가지 못하는데 정조가 우겨서 이거는 부모님,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님도 같이 회감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머니를 모시고 가야 한다. 그래서 모시고 와서 이곳에서 회감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두 글은 회감년에 있었던 그 글을 해경궁 홍씨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 정조대왕님의 어머님 회감년을 이곳에서 하면서 얼마나 기쁘셨을까. 드디어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한테 오는 아들의 그 마음이 담긴 두 글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글은 한중록에 해경궁 홍씨가 이제 회감년을 치른 다음에 쓴 글인데요. 조금 슬퍼요. 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 잔치가 환갑을 만나 옛일을 추모하는 뜻과 많이 다르니 진실로 즐겁지 않되 임금께서 효도로 하시는 일이니 즐거운 분위기를 깨지 못하여 좋은 듯 있으나 심사 불안하기 이를 것이 있으리요. 라는 글인데, 회감년일 정조대왕님이 해줘서 너무 고맙긴 한데 마음은 기쁘지 않으셨나 봐요. 이렇게 크게 회감년 여는 것이 진실로 즐겁지 않다고 하시는 거 보면 그냥 마지못해 그냥 아들이 해주는 잔치니까 그 자리에서는 그냥 기쁘게 앉아 계셨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시겠죠. 아무래도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요? 여기 죽은 남편은 33년 만에 아들과 함께 오는 거니까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갑년을 열어준 정조가 이제 회갑 잔치에서 어머니한테 술 한 잔 올리면서 했던 말을 찾아왔습니다. 즐거운 이 잔칫날, 만물이 모두 다 은혜를 입고 화창한 봄날 맞이하여 하늘의 도우심에 보답합니다. 어머님은 더욱 오래 사시어 크나큰 복록을 받을 것이며 태평시대는 끝없이 이어져 가리이다. 경하에 마음 누를 길 없어 삼가 만세를 기원하는 술잔을 올립니다. 라는, 정조는 또 이렇게 기쁜 마음을 어머니의 만수무강을 비는 술잔을 올려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와보고 싶었던 수원에 와 있습니다. 수원에 와서 가볼 곳이 너무 많잖아요. 첫 번째 곳으로 제가 선정한 곳은 화성 행궁이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그냥 정말 TV 속에서만 보던 장면을
직접 와서 눈으로 보니까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여기서 정조가 해경궁 홍씨와 아버님을 위한, 사도세자를 위한 회가변을 여기서 또 열었다고 하니까 정조의 마음과 해경궁 홍씨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냥 차분히 구경하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좀 더 살갑게 느껴지고 마음이 조금 아프고, 그리고 그분들이 계시던 곳이 좀 소실이 돼서 훼손이 많이 돼서 복원된 건물들이 많이 있긴 했지만 정조의 꿈이 있었던 행궁이라고 하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다음에는 수원에 또 어느 곳을 갈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 안녕.